우리 먼저 우리 지난주 수업에 박성호 님이 질문 주셨던 지난주 지지난주에 질문 주셨던 문제가 하나 있었죠. 자,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이걸 박성호 님이 지난주에 그 한국의 공무원 중국어 시험 문제로 나온 거라고 했죠. 이게 여기에서 정확한 문장은 어느 것이냐. 다른 분들 아직 안 오셨나요? 지금 6분 들어오셨구나. 엘사님 지금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박성우님 지난번에 주신 문제 있잖아요. 우리말을 중국어로 바르게 옮긴 것을 고르시오. 오늘 저녁에 그녀가 나를 초대했다. 今天晚上他请客我. 이건 틀린 문장이죠. 请客 자체가 이합사기 때문에 크가 명사예요. 그래서 뒤에 또 하나의 이제 빙위가 못 붙습니다. 今天晚上他请我吃饭 이러면 정확한 문장입니다. 请客我라는 문장은 이거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두 번째, 그는 미국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 문장이 이게 지금 문제였죠. 他从美国还没回来. 자, 이 문장. 보기에는 이게 아주 정확한 문장 같아 보여요. 진짜 중국인들이 거위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답이 아니었잖아요. 먼저 세 번째 볼게요. 임산부는 수면제를 먹어서는 안 된다. 孕妇不能吃安眠药. 임산부는 수면제를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맞는 문장이죠. 不能吃安眠药. 이게 틀린 데가 없습니다. 나는 중국에 다시 가서 친구를 만나고 싶다. 我还想又去中国见朋友. 이것도 틀린 문장이죠. 还도 또고 又도 또입니다. 만약에 나는 또 중국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싶다. 이 표현을 하려면 我还想去中国见朋友 하든지 我想又去中国见朋友. 이렇게 해야 돼요. 还하고 又 두 개 이제 겹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문장입니다. 자, 문제는 이거죠. 他从美国还没回来. 이 문장이 중국 사람들이 거위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문장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문제를 박성호 님이 말씀 주셨을 때 얘기 드렸죠. 정확한 문장은 他还没有从美国回来. 이게 정확한 문장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他从美国还没回来. 이거는 중국 사람들도 거위에서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문장이 정확한 문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중국에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문장 맞는 거 아니냐고 그런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언어학을 전공한 또 그 제가 다니던 모교에 지금 대학교 교수로 있는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는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정확한 문장은 他还没有从美国回来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미국에서 돌아오는 일을 아직 하지 않았다. 이거기 때문에 아직 하지 않았다. 이걸 앞에다 놓고 그 일 자체를 아직 하지 않은 일을 还没의 뒤에다 넣는 게 가장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 맞아요. 他还没有从美国回来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장은 사실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한 문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요 차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4개 문장에서 정확한 문장은 3번 孕妇不能吃安眠药 이겁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헷갈리죠, 이게? 자, 그러면 뒤로 이제 수업 진행할게요. 네. 자, 오늘은 우리 생일 선물, 친구가 생일이어서 어떤 생일 선물을 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지인이랑 대화를 나누는 문장들을 우리 같이 번역을 하면서 또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인데요. 이런 대화문입니다. 제가 먼저 한국어로 읽을게요.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자, 친구 생일인데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내줘. 친한 친구니 아니면 그냥 보통 친구니? 엄청 친한 친구야. 걔는 외국인인데 지금 중국에서 일하고 있어. 그럼 걔한테 어떤 특별한 취미라도 있어? 걔는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문화재를 수집하는 걸 좋아해. 그럼 걔한테 도자기 하나 선물하는 건 어때? 걔가 분명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이 아이디어 괜찮네? 고마워. 자, 이런 대화문입니다. 아주 쉽죠? 만약에 진짜 이 상황이 되었을 때
굳이 우리 한 문장 한 문장 장문을 안 하더라도 술술술 중국어로 이제 대화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통 친구가 아니라 엄청 친한 친구인데 생일 선물로 뭘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좀 내줘. 자, 요런 대화예요. 우리 한 문장 한 문장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아니다, 이거 아닌데? 이런 장문. 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제가 앞에 맞다. 영상 하나가 있지. 우리 듣기 연습. 이거 준비했는데 안 들려드렸네요. 영상 하나 듣고 이걸 시작할게요. 일단 이 문장은 제가 한국어로 대략 이런 내용이란 거 알려드렸고 먼저 우리 듣기로 영상 하나 볼게요. 이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아나운서 중앙电台 중국의 CCTV 중앙 TV의 아나운서 사베이닝이라는 남자 아나운서가 했던 말입니다. 먼저 자막 안보고 볼게요. 무슨 말 하는지 보세요. 你的未来是什么样，取决于你现在做什么选择。如果你现在就坐在这儿等，那对不起，你的未来就是一片空白。但如果你现在不断的学习，不断的充实，不断的前进，你的未来时刻因为你的努力在发生改变。未来是怎么来的？未来不是等来的，未来一定是一步一个脚印，用自己的脚丈量出来的。如果当你一天到晚拿着手机刷着微博，坐在家里宅着看电视，天天上着网，做着那些80岁以后都能干的事儿，你要青春干什么呢？你的未来 네, 자 이런 문장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리셨나요? 你的未来是什么样，取决于你现在做什么选择。如果你现在就坐在这儿等，那对不起，你的未来就是一片空白。但如果你现在不断的学习，不断的充实，不断的前进，你的未来时刻因为你的努力在发生改变。未来是怎么来的？未来不是等来的，未来一定是一步一个脚印，用自己的脚丈量出来的。如果当你一天到晚拿着手机刷着微博，坐在家里宅着看电视，天天上着网，做着那些80岁以后都能干的事儿，你要青春干什么呢？ 네. 자, 뭐라고 했죠? 중국어 들리셨나요? 미래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 발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이 좋아요. 좋습니다. 자, 대략 그런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 볼게요. 그냥 기다리면 미안하지만 미래는 좋아요. 자, 你的未来是什么样，取决于你现在做什么选择。你的未来是什么样取决于 취决于는 여기에 달렸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중국어 取决于가 여기에 너의 미래가 달렸다 할 때 取决于你现在做什么选择 당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당신이 미래가 여기에 달렸다 이런 뜻이에요. 如果你现在就坐在这儿等，那对不起，你的未来就是一片空白。如果你坐在这儿等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기만 한다면 那对不起 그러면 죄송하지만 你的未来就是一片空白 그러면 당신의 미래는 그냥 텅텅 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但如果你现在不断的学习 근데 당신이 지금 不断的学习 不断은 부단히 끊임없이 꾸준히 이런 부사예요. 但如果你现在不断的学习不断的充实，不断的充实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충실히 하고 不断的前进，不断的前进 前进은 앞으로 나아가다 뭐 한자 보면 전진이잖아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你的未来时刻因为你的努力在发生改变。你的未来时刻因为你的努力在发生改变 당신의 미래는 항상 당신의 그 노력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변화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改变。未来是怎么来的？未来是怎么来的 미래는 어떻게 오는 것이냐 未来不是等来的。未来不是等来的 미래는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不是等来的未来一定是一步一个脚印，用自己的脚丈量出来的。 자, 未来是一步一个脚印 한 발짝 한 발짝씩 用自己的脚 자신의 발로 발자국으로 丈量出来的 丈量 이게 땅을 측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면서 그것으로 측정해서 결국에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用自己的脚丈量出来的。如果当你一天到晚拿着手机
如果当你一天到晚拿着手机 만약에 당신이 아침 저녁으로 폰을 잡고 刷着微博，刷着微博 웨이보가 이게 중국판 트위터예요. 刷着微博 트위터를 보고 坐在家里宅着看电视， 坐在家里 집에 틀어박혀서 宅着看电视 宅가 이게 원래 주택이라는 택이잖아요. 근데 얘도 동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콕하다는 뜻으로 宅着 하면은 그냥 집에만 계속 있는 사람 宅女 집 방콕녀를 宅女라고 하고 방콕남을 宅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로도 쓰여요. 宅着 하면은 집에 콕 들어박혀서 看电视 TV만 보다. 天天上着网，做 天天上着网 하루 종일 그냥 인터넷하고 着那些80岁以后都能干的事儿。做着那些80岁以后都能干的事. 80세 이후에도 다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트위터나 보고 인터넷 보고 뭐 이런 거 80세 이후에도 그런 일은 할 수 있는데 그 80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젊은 나이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면 你要青春干什么呢？你要青春干什么呢?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청춘, 젊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뜻입니다. 你要青春干什么呢? 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쭉 자막 보면서 한번 더 볼게요. 什么样取决于你现在，你的未来是什么样取决于你现在做什么选择。如果你现在就坐在这儿等，那对不起，你的未来就是一片空白。但如果你现在不断的学习，不断的充实，不断的前进，你的未来时刻因为你的努力在发生改变。未来是怎么来的？未来不是等来的，未来一定是一步一个脚印，用自己的脚丈量出来的。如果当你一天到晚拿着手机刷着微博，坐在家里宅着看电视，天天上着网，做着那些80岁以后都能干的事儿，你要青春干什么？ 네. 자, 이런 약간 힐링 중국어 비슷한 영상 하나 우리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소개해드렸던 대화문 우리 같이 볼게요. 오늘은 대화문 이거 좀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오늘은 친구 생일인데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내줘. 이거 어떻게 말할까요? 아이디어를 내다. 나한테 좀 아이디어를 좀 내줘. 좋은 생각이다 할 때 쓰는 표현. 朋友过生日想出送什么礼物好呢? 想出 여기 想出는 왜 붙죠, 지매님? 想出来了. 생각났다 할 때 쓰는 想出来了 하고요. 我想出 뭐 어떤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다 할 때도 我想出了一个办法 想出了一个办法 생각해냈다 이럴 때도 쓰지만 想出 하고 뒤에 또 의문이 들어갔어요. 送什么礼物好呢?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어색해. 이렇게 안 씁니다. 그냥 오히려 想出를 빼고 朋友过生日送什么礼物好呢? 그냥 이러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원문에는 아이디어를 좀 내주라. 이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조금 그죠? 우리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와, 좋은 생각이다. 이걸 어떻게 말하죠? 是朋友的生日拿什么礼物才好给我一下好主意好主意이거는 좋은 생각이 할 때는 이게 그냥 好主意로 딱 쓸 수 있지만 좀 아이디어를 좀 내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좀 내달라 좀 아이디어를 좀 내줘 할 때 내다 추예요. 추주의 이거 아니네. 잠깐만요. 디추는 아닙니다. 디추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다. 디추는 어떤 걸 내가 어떤 꺼내다. 어떤 문제를 제기하다. 이럴 때고 그냥 내다 아이디어를 내오다 할 때는 추추주의라고 합니다. 주의가 맞아요. 어떤 아이디어가. 근데 그냥 아이디어를 좀 어떤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해줘 할 때는 추추주의. 朋友过生日는 맞습니다. 자,
좀 아이디어를 내줘 할 때 니방워. 자, 상대방이 또 어떤 부탁을 하거나 할 때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니방워 이 표현을 쓰면 좋겠죠. 혹은 니게워 추슈주의. 뭐 친한 사이기 때문에 니게워를 써도 돼요. 니방워 추슈주의. 니게워 추슈주의. 朋友过生日送什么礼物好? 뒷부분은 괜찮죠? 뒷부분은 朋友过生日送什么礼物好? 요거는 우리 다 쉬운 표현이니까 괜찮은데 앞부분에 좀 아이디어를 좀 내줘 할 때 你帮我出出主意. 여기 추주의 해도 되는데 사실 우리가 대화로 가볍게 할 때는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어. 아이디어 좀 내줘라. 좀 이런 느낌으로 좀 가볍게 하는 대화의 그 흐름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죠. 추수주의. 你帮我出出主意朋友过生日送什么礼物好? 굳이 이거 아이디어를 내달라 이 표현이 없다면은 朋友过生日送什么礼物好呢? 你觉得送什么礼物好呢? 이렇게 앞부분에 你觉得를 붙일 수도 있겠죠. 네 생각에는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你觉得送什么礼物好呢? 이렇게 붙여도 되지만 여기서 꼭 아이디어를 좀 내주라 할 때는 你帮我出出主意 이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친구가 뭘 했죠? 친한 친구니 아니면 그냥 보통 친구니? 친한 친구니 아니면 그냥 보통 친구야? 好朋友吗还是普通朋友? 좋습니다. 말을 여기 앞부분에는 굳이 말을 안 넣는 게 좋아요. 好朋友还是只是普通朋友吗? 지매님은 또 好朋友只是普通朋友吗? 앞부분에 好朋友를 넣었으면은 이것이냐 아니면 저것이냐 이런 질문이잖아. 이럴 때는 只是를 안 넣죠. 还是지. 好朋友还是普通朋友? 그리고 마는 이럴 때 안 들어가요. 만약에 好朋友 이 질문이 너 걔랑 그냥 보통 친구니? 이렇게 질문한다면 你跟他只是普通朋友吗?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요. 너랑 걔 그냥 보통 친구니? 你跟他只是普通朋友吗? 하면은 이 문장이 정확한 문장인데 친한 친구니? 아니면 보통 친구니? 할 때는 친한 친구하고 보통 친구가 이 문장에 두 개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거야 아니면 저거 할 때는 아니면이 还是잖아요. 그러면 还是가 들어갔을 때는 뒤에 의문 어기조사가 못 붙습니다. 마가 못 붙어요. 그래서 你跟他是好朋友还是普通朋友? 好朋友얘도 뒤에 어기조사 의문 어기조사 마가 못 붙어요. 박성우님. 好朋友还是普通朋友? 你跟他는 앞에 붙을 수 있습니다. 你跟他是好朋友还是普通朋友? 하든지 지맨이 문장의 앞부분을 好朋友를 빼야 돼요. 뒷부분을 남기려면. 你跟他只是普通朋友吗? 너랑 걔는 그냥 보통 친구니? 이렇게. 이 아주 기본적인 문장인데 아직도 조금씩 실수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还是가 들어갈 때는 이거니 아니면 저거니 이기 때문에 그 还是가 들어간 자체로도 이미 의문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을 나타내는 어기조사는 앞에도 못 들어가고 뒤에도 못 들어가요. 자, 그래서普通朋友 해도 되고 一般朋友 해도 돼요. 여기 一般朋友를 저는 적었는데 是好朋友还是一般朋友? 是好朋友还是一般朋友? 앞에다가 너와 걔, 你跟他를 넣을 수도 있겠죠. 你跟他是好朋友还是一般朋友? 你跟他是好朋友还是一般朋友?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엄청 친한 친구야. 걔는 외국인이고 지금 중국에서 일하고 있어. 나랑 걔가 엄청 친한 친구래요. 아주 친한 친구다. 이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아주 사실은 쉬운 문장입니다. 엄청 친한 친구다. 그는 외국인이다. 지금 중국에서 일하고 있다. 자, 세 구절을 그냥 쓰면 돼요. 번역하면 돼요. 非常好朋友他是外国人现在在中国工作 자,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연님 그냥 한국어로 적으셔도 괜찮아요. 是
是非常要好的朋友，他是外国人，现在在中国工作。 좋습니다. 자, 지메니 문장이 정확하고요. 박성훈이 문장은 앞부분에 非常好朋友非常 부사잖아요. 好朋友는 명사입니다. 그럼 명사 앞에 非常이 붙을 수가 없어요. 최일사님, 他是要好的朋友. 他是外国人，现在在中国工作. 좋습니다. 要好的朋友 이게 맞아요. 근데 要好的朋友가 보통 앞에 很이라거나 非常이라거나 挺이라거나 이렇게 매우 아주를 나타내는 부사가 보통은 붙어요. 그냥 要好的朋友보다 잠깐만요. 사이가 좋다가 要好라고 하면 돼요. 쓰긴 쓰는데 보통 대화문에서는 앞에 부사가 붙거든요. 我跟他是要好的朋友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이가 좋다 할 때 보통 사람들이 형용사를 표현할 때 중국 사람들이 앞에다가 很을 보통 대부분 붙이잖아요. 她漂亮보다 她很漂亮. 今天很热 이렇게 很을 보통 붙이는 것처럼 보통 앞에다가 很을 붙입니다. 很이나 非常 아주 정도가 조금 매우보다도 높으면은 非常 붙이고 이렇게 붙이는데 要好的朋友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려면 앞에다가 很을 붙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엘사님 문장도 틀리진 않았어요. 他是要好的朋友是外国人现在在中国工作. 박성훈이 문장에서 앞부분 이게 문제 있어요. 非常好 朋友란 표현은 없습니다. 非常은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부사잖아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명사 앞에 부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女人 여자잖아요. 女人 여자잖아요. 근데 어떤 한 여성이 내가 아는 어떤 여자 지인이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무슨 말투나 어떤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성스러워서 아야, 她很女人 很女人 이럴 때는 이게 女人 앞에 부사 很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극히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써요. 아주 여성스럽다. 그러니까 女人 여기서 형용사용으로 쓰인 거예요. 여성스럽다로. 근데 여기서 아주 친한 친구다. 이거는 好朋友가 형용사로 쓰인 게 아니라 그냥 명사잖아요. 그래서 是很要好的朋友非常要好的朋友 이렇게 하든지 我跟他是好朋友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네, 非常好朋友는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이가 굉장히 좋다 할 때는 很要好的朋友非常要好的朋友 이렇게 쓰고 뒤는 괜찮죠. 他是一个外国人现在在中国工作 이건 아주 쉬워요. 이해되셨나요? 非常要好的朋友他是一个外国人现在在中国工作 네. 자, 그 다음에 걔한테 어떤 특별한 취미 있어? 他有什么特别爱好吗？他有什么特别的爱好吗？ 좋습니다. 他有什么特别爱好吗？特别的 붙이는 게 좋겠죠. 붙이는 게特别爱好보다 特别的爱好嘛. 더를 붙이면 좀 더 자연스러워요. 자, 特别的 특별하다. 特别도 되고 또 하나 비슷한 단어지만 特殊도 있거든요.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특수하다. 특수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뭐 특수부대 외에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아주 특수하다. 특수한 취미생활. 이렇게 잘 안 쓰고 특별하다를 보통 일반인의 이제 한국어 일상 회화에서는 특별하다를 많이 쓰는데 중국어에서는 이게 특별하다라는 표현을 사실 特别보다는 特殊를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特别는
부사로 많이 쓰거든요. 她特别漂亮. 걔는 굉장히 예뻐. 그러니까 非常이랑 같은 부사로. 혹은 쟤는 좀 특별해. 이렇게 아주 어찌어찌 하다 할 때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명사 앞에 특별한 무엇 할 때는 물론 特别도 돼요. 근데 特殊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特殊的爱好. 근데 어떤 사람이 아주 특별한 취미 생활을 갖고 있다 할 때는 他的爱好很特别 이렇게 써요 또. 그러니까 特别가 어떤 문장의 수로에서 뒷부분에 올 때는 이제 또 많이 쓰거든요. 어떤 명사를 수식해주는 지금 이 문장처럼 爱好 앞에 특별한 취미 이럴 때는 特别的爱好도 되고 特殊的爱好 이렇게 둘 다 됩니다. 네. 그리고 特别는 또 부사로도 많이 쓰인다는 거. 한유 特别难 중국어 굉장히 어려워 이럴 때도 今天特别热 오늘 굉장히 더워 这个特别好吃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할 때도 이 굉장히 매우라는 부사로 特别를 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한국에서는 야 이거 특별히 맛있다. 오늘 날씨가 특별히 덥다. 문장은 물론 틀린 문장은 아니죠. 근데 이걸 그렇게 많이는 안 쓰는 것 같아요. 한국어에서는. 근데 중국어에서는 매우 굉장히라는 부사로 特别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해 줄 때 아주 특별한 취미 이럴 때는 特别도 있지만 特殊도 쓴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他有什么特殊的爱好吗?他有什么特殊的爱好吗?特殊的爱好. 자, 그다음에 그는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문화재를 수집하는 것을 좋아해. 자, 그는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문화재를 수집하는 걸 좋아한다. 문화재는 원우 하면 돼요. 문물이라는 한자로. 그리고 수집하다는 收藏을 하면 돼요. 자, 이것도 두 구절로 되어 있죠. 그는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문화재를 수집하는 것을 좋아한다. 무엇에 관심이 많다 할 때는 他对中国文化有感兴趣. 有感兴趣라는 표현이 괜찮을까요, 엘사님? 요는 있다, 가는 느끼다. 둘 중에 하나를 넣어야 돼요. 有兴趣 하든지 感兴趣 하든지. 采集는 안 돼요. 采集는 채집하다예요. 내가 무슨 산에 가서 어떤 약초를 채집하다. 采集. 采가 이게 내가 직접 채집하다잖아요. 이게 채잖아요. 采集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역사 유물을 내가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采集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쓰냐면은 뭐 좋은 종자를 수집하다, 식물 표본을 채집하다, 민간 이야기를 수집하다. 그리고 어떤 뭐 산에서 뭐 동물 뭐 그런 걸 뭐 할 때 采集为生 뭐 狩猎采集 그러니까 약채나 뭐 산에 올라가서 뭔가를 스스로 이렇게 따서 뭐 채집하거나 이럴 때 보통 많이 쓰거든요. 곤충 채집 할 때도 곤충 채집. 그러니까 문물 같은 이런 문화재는 내가 그냥 수집해서 이렇게 보관하다 할 때는 收藏 혹은 收集도 됩니다. 收集, 收 받다잖아요. 문화재 같은 건 내가 굉장한 무슨 어떤 역사 학자가 아닌 이상은 내가 직접 그걸 막 어디 가서 뭐 땅굴 파서 채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收 받다라는 한자에다가 장 이렇게 보관하다, 收藏 하든지 혹은 收集도 돼요. 收集 잠깐만요. 요 단어도 됩니다. 收集, 收藏 둘 다 돼요. 근데 采集는 이럴 때 어울리지 않습니다. 문화재는 오랜만에 써서 헷갈렸어요. 그러셨구나. 자, 他对中国文化很感兴趣,喜欢收集文物. 좋습니다. 지메니 문장. 박성우님, 他对中国文化关心很多,爱采集文物,爱收藏文物, 혹은 爱收集文物. 그리고 앞부분에 他对中国文化
관심 很多 한국어에 관심이 많다. 이 표현을 그대로 지금 적으셨는데 그냥 어떤 문화에 대해서 내가 약간 흥미를 갖고 있다, 관심을 갖고 있다 할 때는 感兴趣 하든지 兴趣예요. 관심 아니는 관심 한국어에서 말하는 이게 관심이 중국어의 관심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어에서는 관심이란 표현이 어떤 특별한 문화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 흥미로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관심으로도 표현하는데 중국어에서 한자 관심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주고 지금 내 어떤 아는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신변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돌봐주려 마음으로 돌봐주려는 그런 마음이 관심으로 많이 쓰입니다. 중국어에서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흥미를 갖고 있다 할 때는 兴趣를 쓰는 게 좋아요. 感兴趣有很多兴趣 하면 괜찮아요. 네, 관심은 조금 어색해요. 관심. 관심 下一代的成长,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没有人关心我,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그러니까 대체로 관심은 사람에게 어떤 걱정이나 어떤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다. 이럴 때 관심을 많이 써요. 예, 깜빡. 有很多兴趣 혹은 感兴趣, 有兴趣 해도 되고요. 그래서 他对中国文化很有兴趣 혹은 很感兴趣 이렇게 有很多兴趣 해도 되긴 됩니다. 그리고 喜欢收藏文物 他对中国文化很有兴趣 喜欢收藏文物 자, 괜찮으세요? 다음은 그럼 걔한테 도자기 하나 선물하는 것은 어때? 걔가 분명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도자기는 瓷器 하면 돼요. 瓷器. 그럼 자, 위에서 쭉 대화를 나눴잖아요. 나가 들어간 게 좋겠죠. 那送给他一个瓷器怎么样他一定会喜欢. 오, 좋습니다. 일산의 문장. 박성호님, 那送给他瓷器怎么样他肯定喜欢. 他肯定喜欢那个. 이것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할 때는 문장 앞부분에다가 나를 넣는 게 좋겠죠. 우리 앞부분에 쭉 대화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걔가 이제 뭐 중국의 문화를 좋아하고 중국 뭐 이제 문화재를 수집하는 걸 좋아한다. 이랬을 때 그렇구나. 그러면 해서 나送给他一个瓷器. 자, 이거로 하셨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자, 瓷器 이런 도자기 이런 것의 양사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옷의 양사랑 같아요. 옷 양사가 뭐죠? 件이잖아요. 一件衣服잖아요. 瓷器를 또 一件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 잘 모르시면 그냥 이거 해도 돼요. 도자기 하나, 한 개라고 해도 되는데 肯定 다음에 会를 넣을 수 있습니다. 他肯定会喜欢. 他肯定 잠깐만. 他肯定 무조건 좋아할 거야. 肯定会喜欢. 우리 거위에서는 이거 무조건 되거든요. 肯定会 돼요. 肯定会 무조건 어찌할 것이다. 那送他一个陶器怎么样我想他一定会喜欢的. 좋아요. 지메니 문장도 좋습니다. 那送他一个陶器怎么样我想他一定会喜欢的. 肯定会一定会 둘 다 돼요. 那你送他一件瓷器怎么样我想他一定会喜欢的.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아이디어 괜찮네. 고마워. 이 아이디어 괜찮네. 고마워. 这主意这个主意不错谢谢.
박성우님, 这主意好不错,谢谢. 최일사님, 好主意,谢谢你. 좋습니다. 박성우님 문장, 好가 앞에 这主意好. 这主意好不错 이게 다 연결된 문장이고 아니면 这主意好不错 이건가요? 만약에 这主意好 그리고 점 찍고 不错谢谢 이러면은 정확해요. 근데 这主意好不错 하면 이게 틀린 문장이에요. 不错 앞에 부사가 올 수 있습니다. 很不错 很은 올 수 있는데 好는 못 와요. 好不错 很不错 하오가 부소를 강조해 주려고. 하오가 하오도 헌이랑 같은 하오 부소 들어본 적이 없네. 없어요. 이런 표현이 없어요. 挺不错도 되고 很不错도 되는데 好不错는 안 돼요. 이 이유가 뭘까? 제가 지금 이런 표현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지금 박성호님 적어주셔서 왜 안 될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不错라는 게 错가 별로다잖아요. 앞에 뿌가 붙었으면 뭐 나쁘지 않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나쁘지 않다 해서 이게 정도가 그냥 고만고만하게 괜찮다라는 뜻인데 앞에 하오는 또 굉장히 좋다, 매우 아주 훌륭한 매우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 약간 모순되는 표현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닐까. 헌하고 매우 괜찮다. 딩도 매우란 뜻으로 매우 괜찮다. 임 되는데 하오는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저도 지금까지 찾아본 적이 없는데 제 느낌상으로는 아마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두 개 하오하고 부수에 약간 그 느낌상 모순이 돼 있는 게 아닐까 싶어갖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저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 중국 사이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온 게 없어요. 挺不错, 很不错는 있는데 好不错는 없습니다. 非常不错, 非常不错는 또 들어본 적 있는 것 같네. 非常不错, 非常不错도 돼요. 好가 안 됩니다. 好는 약간 와, 好棒啊,好好吃啊,好别扭啊.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부소는 안 돼요. 네, 이거는 그냥 기억해 두세요. 부소는 안 됩니다. 好不错란 표현은 없습니다. 부소도 똑같은 형용사이지만 안 돼요. 好不错. 네. 자, 그래서 요거는 这主意不错,谢谢了. 너무 어렵다 할 때는 好难 이건 돼요. 好难 이건 됩니다. 자, 이게 아마 뿌가 붙어갖고 하오가 못 오는 건가 보자.很不好看,很不好看,非常不好看,非常不好,挺不好看.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냥 형용사 자체. 그러니까 이게 부추어는 추어하고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뿌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하오가 뒤에 올 수 있는 그 형용사가 이게 부정형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붙었을 때는 앞에 하오가 잘 안 오거든. 好难吃, 好好看는 되는데 앞에 뿌가 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谢谢에 러는 왜 붙었나요? 谢谢러, 이 러는 약간 그냥 어기조사인데 고마워. 이 러가 어떤 작용으로 붙었냐면은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붙어서 잘 말하거든요. 여기에서 러는 특별히 뭐 이게 뭐 상황의 변화라거나 이 발생한 동작 상황의 변화라거나 어떤 무슨 동작의 완료라거나 이런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하다 뭐 고맙다 할 때 마지막에 붙는 어기조사로 이게 다른 이게 러의 보통 가장 중요한 그런 작용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의 변화, 동작이나 발생의 변화라거나 이런 몇 가지 주요한 그런 작용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에시라 시에시라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시에시보다 시에시라 이거면 약간 좀 부드럽고 좀 친절한 느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끝에 어기조사 등 시에시라를 끝을 라 혹은 로 시에시로 할 때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다른 어기조사 이게 지금 박성훈님 적으신 것처럼 라도 붙이고 로도 붙일 수 있는데 그거랑 그냥 같은 의미로 뒤에 이렇게 좀 친절한 느낌, 상대방한테 좀 부드러운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냥 시에시 이것보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면 네 고마워요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뒤에 그냥 어기조사를 하나 붙인 거예요. 러의 가장 중요한 그 여러 가지 작용이 있잖아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붙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저도 앞으로 시에시라 시에시라 요거 좀 친한 사람끼리 쓰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이 나한테 어떤 친절을 베풀었는데 시에시라 시에시라 하는 거는 물론 이게 뭐 그렇다고 막 내가 굉장히 예의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처음 만나고 이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시에시님 빵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에시라 할 때는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친분이 있거나 조금 익숙한 사이, 친한 사이 이럴 때 시에시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처음 만난 사이인데 정말 아주 중국 사람들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여행 유튜버랑 보면 중국 사람들이 좀 처음 만났는데 막 굉장히 친한 것처럼 이렇게 막 대화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쓸 수는 있습니다. 시에시라 시에시라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거는 크게 무슨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뒤에 어기조사가 하나 붙어서 조금 더 이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 대화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여기 오늘 이 문장들이 굉장히 쉬워서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좀 틀린 부분도 있고. 네. 제일 적절한 해석 같네요. 자, 우리 한번 이거 볼게요. 대화문. 친구 생일인데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내줘. 你帮我出出主意朋友过生日送什么礼物好 친한 친구니 아니면 보통 친구니? 是好朋友还是一般朋友?是好朋友还是一般朋友? 엄청 친한 친구야. 근데 외국인이고 지금 중국에서 일하고 있어. 是非常要好的朋友. 他是一个外国人,现在在中国工作. 그에게 어떤 특별한 취미 있어? 他有什么特殊的爱好吗? 걔는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문화재를 수집하는 걸 좋아해. 他对中国文化很有兴趣,喜欢收藏文物. 그럼 걔한테 도자기 하나 선물하는 건 어때? 걔가 분명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那你送他一件瓷器怎么样?我想他一定会喜欢的. 이 아이디어 괜찮네. 고마워. 这主意不错. 谢谢了. 네. 이렇게 하고요. 이번에 또 저번에 했던 우리 비슷한 문장 하나 볼게요. 이 문장의 요디알 어느 위치에 들어가면 정확한 문장이 되는지 함께 볼게요. 我真的被他说的糊涂了. "我真的被他说的糊涂了." A, B, C, D 위치 중에 어느 위치에 들어갈까요?
B 엘사님, 지메이님 B입니다. 我真的为他说的有点糊涂了. 박성우님도 B입니다. 자, 我真的被他说的 被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설득당한 누군가 이게 타의 말을 들어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됐다라는 뜻이죠. 후투는 약간 좀 멍해졌다, 좀 어리둥절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후투라. 자, 정답은 B 맞습니다. B 맞아요. 我真的 나 진짜 걔 말을 듣고 좀 어리둥절해졌다. 我真的被他说的有点糊涂了. 자, 이거 중국식 표현이죠. 被他说的有点糊涂了. 그러니까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좀 어리둥절해졌다. 이 문장 해석을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듣고 내가 좀 어리둥절해졌다. 그러니까 걔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내가 좀 어리둥절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국식 문장이죠. 당한 거잖아요. 我真的被他说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어떤 내용으로 말을 들은 건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설득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어이없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한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조금 어리둥절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被他说的有点糊涂了. 말을 어리버리한 거 아니에요. 말을 어리버리하게 한 게 아니라 말을 듣고라는 거. 그렇죠. 被他说的 했잖아요. 被 당했다. 나는 我被 했으니까 내가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거. 내가 어떤 사실에 당한 거죠? 그가 말했죠. 그가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약간 어리둥절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말을 어리버리하게 他说的有点模糊. 他说的 하면 되지. 여기서 주어 어떤 누군가가 말을 어리버리하게 했다고 하면 그냥 他说的很模糊 하든 他说的有点模糊. 네, 이렇게 说的有点模糊 하면은 거기서는 그냥 주어 한 개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말할 때는 他说的有点模糊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내가 그의 말한 것에 대해서 당해서 어리둥절해졌다. 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의 말에 대해서죠. 결국에는 그의 행동이죠. 그의 행동. 그가 말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의 말 내용을 듣고 내가 어리둥절해졌다는 거죠. 그가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좀 어리둥절해졌다. 그의 말 내용을 듣고 어리둥절해졌다는 뜻입니다. 我真的被他说的有点糊涂了.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사실을 듣게 되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알 수가 없네? 이렇게 내가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나에 대해서 이 친구가 막 설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주 막 막 혼내거나 나를 막 설득하거나 이럴 때도 내가 너무 걔한테 막 혼나거나 이렇게 설득당해갖고 아주 멍해졌어. 어리둥절해졌어. 이런 상황일 수도 있죠. 이게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의 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어리둥절해졌다. 네. 이게 중국식 문장이죠. 被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장은 한국어로는 이 문장 구조로 말할 수 없죠. 한국에는 이런 문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의 말에 그가 말한 것에 당해서 어리둥절해졌다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냥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문장 하나 더 볼게요. 他拿发言稿激动地走上讲台. 자, 这가 어디 들어갈까요? D. 지메님 D였어요. 他拿发言稿激动地走着上讲台. 박성우님은 A. 他拿着发言稿激动地走上讲台. 지메님 다시 A로 고치셨어요. 他拿着发言稿激动地走上讲台.
엘사님도 A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정답은 A 맞습니다. A예요. 그는 자, 바른 그 원고를 손에 들고 든 상태로 지동다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走上讲台 그 강단에 올랐다. 여기다가 저를 넣으면은 走着上讲台 뭔가 될 듯 싶기도 한 느낌인데 그러면 走着 하면 굳이 이게 걸어서 올라갔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走着 跑着 뛰어서 간 게 아니라 걸어서 강당에 올랐다. 될 듯하지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원고를 손에 든 채로 걸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올라갔다. 走上讲台 이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他拿着发言稿激动地走上讲台. 보통 이제 우리 강단에 올라가는데 걸어서 올라갔냐, 뛰어서 올라갔냐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이렇게 막 강조해서 굳이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走着上讲台 이거는 굉장히 어색하고 틀린 문장이 됩니다. 여기다가 着를 넣는 게 좋아요. 他拿着发言稿激动地走上讲台. 자,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이런 문장입니다. 我的阅读水平要比口语水平 A 高一点 B 一点高 C 高有点 D 有点高 정답은 이 비교문이에요. 엘사님은 A 高一点 박성우님도 我的阅读水平要比口语水平高一点 나의 읽기 능력은 말하기 능력보다 조금 수준이 높다, 좀 높다 이런 뜻이죠. 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정답은 A 맞습니다. 高一点 네. 어떤 비교문에서 이것은 이것보다 조금 더 어찌하다 할 때는 형용사 뒤에 一点 붙어야 돼요. 高一点 그리고 그냥 단독으로 이것은 좀 높다 할 때는 这个有点高 이렇게 표현하지만 비교문에서는 有点가 안 들어갑니다. 高一点 조금 더 높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정답은 A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볼게요. 在中国的时候我很少给家里 A 打电话 B 打了电话 C 打过电话 D 打电话打电话打了电话打过电话打电话 엘사님은 B 박성우님은 C 지매님은 C 자, B, C, C, C. 세 분 다 C예요. 아, 엘사님 B구나. 다른 의견 없으신가? 다른 분은 없으세요? 아, 이 표현을 모르셨구나. 다 틀렸어요. 정답은 A입니다. A예요. 打电话. B, C 다 아니에요. A입니다. 很少, 很少는 아주 적다잖아요. 아주 적다라는 게 이게 아주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그냥 중국에 있을 때, 보통 중국에 있을 때 그 중국에 있는 시간이 뭐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는데 집에 전화하는 일이 아주 적었다잖아요. 집에 전화하는 그 일이 아주 적었다인데 B는 打了电话 전화를 했다잖아요. 그 동작을 이미 끝난 거. 이거는 그냥 나 집에 전화를 했다. 在中国的时候我给家里打了电话 전화를 했다.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 안 써요.
打过 电话도 打过는 어떤 경험을 말하잖아요. 한 번 전화했으면 한 번 하든 100번 하든 10번 하든 그건 다 전화를 打过 电话한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很少잖아요. 很少는 이 사람 기준에서 한 번도 很少가 될 수도 있고 10번도 很少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랑 이제 모순되는 거지. 그리고 전화하는 일을 아주 적게 했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很少가 들어갈 때는 뒤에 그 동작의 기본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완료를 나타내는 러라거나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꼬어는 안 들어가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야. 나는 집에 전화하는 일이 아주 적었다지. 나 집에 전화를 했던 일이 아주 적었다라거나 나 집에 전화를 한 적이 있는 일이 아주 적었다. 이거 한국어로 해도 어색하잖아요. 이런 일이 아주 적었다 할 때는 很少 뒤에는 무조건 기본형이 나옵니다. 나는 걔랑 같이 밥 먹는 일이 아주 적었다. 我很少跟他一起吃饭我很少跟他一起吃了饭 하든지 我很少跟他一起吃过饭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러나 꼬어가 다 안 들어가요. 이해되셨나요?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很少 나는 아주 드물게 일을 아주 그렇게 자주 안 했다. 매우 적게 했다 할 때는 뒤에 오는 문장은 다 기본 문장으로 들어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얘기하길래 과거의 경험이 맞지.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에 很少가 들어갔잖아요. 很少 만약에 打过가 들어갔으면 이 过가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 했으면 그건 打过电话한 거잖아요. 10번 해도 打过电话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很少给家里打过电话 하면은 여기서 很少랑 이게 약간 맞물리지 않는 거지. 그럼 이 문장은 과거인가요? 현재인가요? 과거지. 난 중국에 있을 때 집에 전화를 아주 적게 했다. 거의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很少가 이게 아예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예 안 했다고 하면 我根本没有给家里打过电话 아주 아예 안 했다는 아예라는 부사가 들어. 我根本没有给家里打过电话 根本 부사가 들어가면은 뒤에 打过가 올 수 있습니다. 根本 근본 아예 할 때는 뒤에 打过 아예 나는 중국에 집에 전화한 적이 없다. 이건 돼요. 근데 很少 하면은 나는 거의 집에 전화하지 않았다. 기 때문에 거의라는 거는 이게 很少는 아주 적다입니다. 그 행동을 하긴 했는데 아주 적다는 뜻이에요. 아주 적다는 뜻이에요. 很少가 아주 적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뒤에 그냥 기본형이 와야지. 很少给家里打过电话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 기준에서는 이게 10번 했는데 10번 했는데도 아주 적다고 했을 수도 있고 100번 했는데 아주 적다고 했을 수도 있는데 뒤에도 打过电话 경험은 이 경험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도 打过고 10번도 打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很少하고 打过가 좀 맞물리지 않아요. 이 표현은 문장은 그거 맞아요. 과거 문장입니다. 중국에 있을 때 나는 집에 매우 적게 전화했다 이거지. 그럼 현재형으로 난 중국에 가 있을 때 집에 전화 잘 안 해. 이런 문장은 어떻게? 我在中国的时候很少给家里打电话. 이것도 똑같은 문장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과 내가 친구랑 얘기를 할 때 내가 지금 중국에서 몇 년 살다가 온 상태에서 이 말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근데 이 표현은 결국 둘 다 이제 중국에서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두 가지 상황이죠. 그러니까 엘사님이 말씀하신 중국에 있을 때 我在中国的时候我很少给家里打电话 문장을 표현하는 문장은 두 개 결국엔 똑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그 상황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제 상황을 인지하고 나는 중국에 있을 때면은 집에 잘 전화, 매우 적게 전화해. 이 표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난 중국에 있을 때 전화를 아주 적게 했어. 이 상황으로 말하는 건지. 근데 이거는 사실 문장은 똑같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대화하는 두 사람이 그 상황을 이미 지나간 전화를 아주 적게 했다는 상황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현재 진행형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똑같은 문장이지만 그냥 두 사람이 그 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표현하는 문장은 똑같습니다. 현재형으로 난 중국에 가 있을 땐 집에 전화 잘 안 해. 我在中国的时候很少给家里打电话.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미 중국에 있는 유학이라 5년 유학을 끝내고 이제 한국에 와서 나 중국에 있을 때 很少给家里打电话我很少给家里打电话 이 문장으로 표현해도 되고 혹은 我在中国的时候几乎没有给家里打电话 지후를 넣으면 조금 더 과거형으로 될 수 있어요. 문맥으로 파악하는 것도 있고 결국에는 그 두 가지 상황에서 이 표현을 다 쓸 수 있거든요. 在中国的时候很少给家里打电话我很少给家里打电话 두 가지 다 돼요. 혹은 자, 우리 과거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어쩌지 하지 않았다라는 문장에 没有가 들어가잖아요. 没有. 이 문장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줄 수 있죠. 두 가지 상황. 근데 보통 그러니까 중국에 있을 때 나는 집에 거의 전화하지 않는다. 요 상황일 수도 있고 나는 중국에 있을 때 거의 집에 전화를 안 했어. 이 상황일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나는 중국에 있을 때 집에 거의 전화를 안 했어. 이미 다 지나간 과거형으로 표현을 한 거라면은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문장을 표현할 때는 没有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을 没有로 넣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我在中国的时候几乎没有给家里打电话 이렇게 하면 돼요. 没有 안 했다. 요거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중국어는 문장을 동사로 시제를 판단하기 힘들고 부사를 기본으로 판단하는 게 많은 뜻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很少가 매우 적다 이게 이미 과거형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그 현재 진행형으로 난 중국에 있을 땐 집에 잘 전화를 안 한다. 요걸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확실하게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거의 전화를 안 했다 할 때는 과거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내는 게 부사는 没有잖아요. 我在中国的时候几乎没有给家里打电话 이러면 돼요. 几乎 거의 집에 전화를 안 했다. 几乎没有给家里打电话 이 표현을 쓰면 이거 확실하게 과거인 거죠. 几乎没有给家里打电话 이거면은 거의 집에 전화 안 했다 이거고요. 很少给家里打电话 이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 엘사님 질문 주신 것처럼 두 가지 상황에서 다 쓸 수 있어요. 나는 보통 중국에 있으면은 집에 거의 전화를 안 한다. 이걸 수도 있고 我在中国的时候很少给家里打电话 이미 중국에 있는 그 거주 기간을 끝내고 한국에 와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친구랑 나 중국에 있을 때 집에 전화를 거의 안 했어.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요런 박성훈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어는 문장을 동사로 시제를 판단하는 게 좀 힘든 부분이 있죠. 부사로 판단하니까 부사 没有가 들어가면 무조건 과거의 부정문이고 요 很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에서 다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요런 부분이 또 있네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질문 주시니까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렇네요. 자,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거 글씨가 안 보였구나. 요거예요. 几乎没有给家里打电话
이거는 윗문장은 무조건 이제 거의 집에 전화를 안 했다. 왜냐하면 여기 메이오가 들어갔기 때문에 집에 전화하는 일을 거의 안 했다. 이고 很少给家里打电话는 두 가지 경우가 다 이제 해당되는 거죠. 很少给家里打电话很少뒤에 올 때도 이제 무조건 그냥 打电话를 해야 돼요. 자, 마지막 힐링 중국어. 为了自己想要的未来，无论现在有多难熬，都必须得满怀信心地坚持下去。没有谁能击垮你，除非你自甘堕落。 라는 문장입니다. 뭐냐면은 为了自己想要的未来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无论现在有多难熬 지금 아무리 버티기 힘들더라도 都必须得满怀信心地坚持下去. 다 자신감을 가지고 버텨내야 한다. 没有谁能击垮你 그 누구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 除非你自甘堕落 당신이 스스로 타락하지 않는 한. 이런 문장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이제 막 넘어지고 타락하지 않는 한은 그 누구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버텨내세요. 지금 현재 상황이 아무리 버티기 힘들더라도 당신이 미래를 위해서. 이런 문장입니다. 为了自己想要的未来，无论现在有多难熬，都必须得满怀信心地坚持下去。没有谁能击垮你，除非你自甘堕落。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